부승찬 전 대변인 모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국방부 대변인 하던 분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예. 왜 모셨냐? 제가 사건 개요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난주에요, 중앙일보가 갑자기 뜬금없이 4년 전 일본의 초계기에 대한 대응 지침을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는데 그 대응 지침을 삭제해야 된다. 이런 기사를 갑자기 뜬금없이 낸 거예요. 일본 초계기가 애초에 4년 전에 우리를 도발한 사건이거든요. 일본 자위대가 의도적으로 도발한 데 대해서 최소한의 대응 지침을 마련해 둔 건데, 근데 우리 언론이 갑자기 4년이 지나서 그거 잘못됐다. 왜 지금 이 기사를 내지?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근데 바로 이틀 뒤에 일본의 극우신문 산케이가 거 봐라. 한국이 잘못했지. 그거 사과하지 않으면 일본과 정상회담 할 생각하지 마라. 이거 짜고 쳤나 애들이? 뜬금없이 4년 만에 그런 기사를 내고 바로 산케이가 받아가지고 사과해. 당시에 국방부에 계셨죠? 맞습니다. 당시에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고 계셨죠? 예, 정경두 장관을 보좌하고 있었고요. 그 사건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한 사람입니다. 네. 목격자를 모신 거예요.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급박했죠. 우리가 역사 문제가 있긴 하지만 군사적으로는 우방국이거든요. 호위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일본의 그 행태를 목격했는데요. 강개토 대왕 함이라고 구축함입니다. 북한 어선이 조난이 됩니다. 긴급통신으로 구조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급파됐던 거죠. 해상에서 전환 신호가 그렇게 오면 가까운 어느 나라든 달려가거든요. 우리가 제일 가까워서 달려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 항공기, 군용기죠. 잠수함을 탐지하고 감시하는 일본 항공기가 접근을 합니다. 함정에는 피하 식별 장비라고 있어요. 적인지 우리 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신호. 그래서 구조 활동에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갑자기 500m까지 들어옵니다. 문제는 여기서 공격 비행을 합니다. 함정의 앞부분을 왔다 갔다 한다든지 함정의 옆을 지나간다든지 고도도 150m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위협 비행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고도 한 400m. 그리고 거리는 한 5km에서 9km 정도 이격돼서 떨어져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9km 떨어져 있어야 할 게 예. 500m 앞으로 다가왔다. 500m에 150m. 그거는 당연히 도발 행위로 보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통신으로 우리 구조 활동하는데 뭐 이미 일본이 알고 있었죠. 그런 비행을 할 때는요. 의심 선박이 있거나 비행하는데 적으로 의심될 때. 그렇죠. 더 심각한 거는 우리가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자꾸 그러니까 추적 레이더라고 있습니다. 식별되지 않는 항공기가 들어오면 가장 위협적인 대응이 추적 레이더라고 있어요. 추적 레이더. 그건 뭐냐면 나는 니네 항공기를 조준하고 있다. 그거를 쐈다. 사과하라. 아니 그때 추적 레이더를 썼어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안 쐈는데 쐈다고 한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우리도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레이더 기록들, 그 다음에 승조원 인터뷰, 별걸 다 했죠. 조사를 해보니 추적 레이더를 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국방부의 판단은 뭐였냐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화해 치유재단 위안부 이게 해산되고 그 다음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나고 그래서 상당히 아베 정권이 힘들었을 당시예요. 우리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정책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갈등을 야기하려고 했던 행위가 아닌가. 그때 아베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북한이 더 이상 ICBM을 안 쏘는 거야. 아베는 북한이 미사일만 쐈다고 하면 대피령을 내렸어요. 일본에서 사이렌 울리고 그걸로
아주 장사를 독특히 해먹었거든요. 지지율 장사를. 심지어는 미사일 다 지나가고 났는데 사이렌 울릴 때도 많았어요. 언론에도 많이 나왔죠. 예. 근데 한 번도 그 무드가 바뀌면서 더 이상 안 쏘거든. 그래서 도발의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그거 한 번으로 끝났으면 또 모르겠는데. 1월 한 달 후에 똑같은 이런, 방식으로. 예, 비행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도발이라는 표현을 썼죠. 도발 맞지.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을 공격할 때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발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통합방위법에 따르면 도발은 우리 영토와 국민을 위해할 목적을 가지고 직접적인 공격이 있어야 도발을 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무조건 도발. 하지만 1월 달에 일본이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근데 또 하는 거지, 또. 한 번 그렇게 12월 달에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의 주장이 왔다 갔다 했죠. 그렇죠. 그렇게 지나가는 줄 알았더니 그거 한 거예요. 제주도 동남방, 그 다음에 이제 울산 동남방. 2호도가 가장 심각했어요. 2호도는 1차 강개토 대항함 12월에 위협 비행을 할 때는 고도가 150m인데 60m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함정하고 붙어버린 거죠. 국방부는 여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호구 되는 거지, 호구. 예, 호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 대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응 지침을 만들었죠. 그래서 추적 레이더를 쏴라. 격추시키라가 아니야. 레이더를 쏴라. 그런 지침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걸 4년 지난 다음에 갑자기 꺼내든 거예요. 이거 우방국에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방국이면 그러질 말았어야지. 중국, 러시아한테도 그러지 않는다. 중국, 러시아 초계기는 이런 짓 안 하거든. 구조하는 함정에 대해서는 위협 비행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도적인 차원의 문제거든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상하지 않은 구석이 단 한 군데도 없지만 특히 일본 관련해서는 매우 베리 스트레인지. 영어를 좀 하시나 봅니다. 아니, 저 미국 관객이 하나 있어가지고, 베리 스트레인지. 그런 거 중에 하나로 또 등장한 게 이거예요. 갑자기 그 지침을 삭제해야 된다니. 그래서 무슨 의심을 했냐면, 문재인 정부가 일본이 뭐라고 하면 따박따박 다 때리고, 수출 규제해도 소용없게 만들어버리고, 뭐, 자기들 입장에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지. 네. 그 위안부 문제도 그래, 강제징용 문제도 그래. 근데 그거를 다 한국이 잘못했다. 그걸 다 뒤집어야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준다. 이런 옵션을 건 게 아닐까. 일본이 옵션을 걸었기 때문에 그거를 풀려고 그러다가 이런 기사가 나온 게 아닌가? 라고 혼자 의심했다. 저는요, 그 기사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지금 정부는 보면요, 국방부 내보내 군이 말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법적으로 보장된 총장들이, 해군 총장은 5개월 만에 아웃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공군 총장은 11개월 만에 아웃시켜요. 잘못도 없는데. 군을 정치의 영역으로 자꾸 끌어들이는 거죠. 5개월 만에 어떤 군의 사성장군을 아웃시킨다? 그러면 군인들은 누굴 쳐다보느냐? 우리 위협을 대비하는 게 아니고요. 에? 정치를 보게 되죠. 예, 위에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이 용산 이전 문제 있잖아요. 오신김에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하는 예. 게 대통령실 이전 끝났다고 지금 하잖아요. 하지만 군의 이전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거든요. 지금 국방부가 쪼개져 있고요. 보다 심각한 거는 뭐냐 하면 환경, 그 정화 비용이라든지 천문학적인 돈, 용산기지의 이전비, 그 다음에 합참 이전비, 대통령 결정 하나로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적을 해야 되고요. 1조 단위가 들어간다고 사성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이 계산도 해서 알려주기도 했어요. 엄청난 돈이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내가 궁금한 건 100일 동안 쭉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예. 정부의 실력도 봤고 그렇죠. 그리고 돌아가는 시스템이 어떤지도 봤고 군에서 예.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족같다 이런 거 있잖아. 왜냐면 굉장히 무시당했거든요.
그냥 뭐 군대도 안 갔거든. 뭐지? 얘네들은 막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수십 년간 쌓아놓은 체계가 있잖아. 그 뭐가 중요하나 이사 가라. 너무 황당하거든. 군 통수권자가 막 하는 말이라 듣긴 들어야 돼. 하지만 단 하나의 존중도 없잖아. 전문 용어 쓰겠습니다. 진짜 제가 대변인 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변 분들도 그랬고 족 같았습니다. 나 삐 안 늦는다. 너무 안타깝고요. 군복을 입었던 보람이 정부가 교체되면서 무너져 내렸죠. 그게 리얼한 그럼요. 네. 지금 감정이다. 그럼요. 네. 디테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요. 현직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군에 관련된 얘기라 말을 잘 못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한테 전화 와서 이런 얘기 해달라는 분들도 사실 있고요. 이런저런 얘기도 있죠. 예. 어차피 사표 내버려서 군에서 나왔잖아요. 민간인 아니에요, 이제. 자연인. 아직도 마음속에 응어리가 남아 있어서요. 바닷가에서 들어놓고 한데 시간 너무 안 가요. 그래서 얼굴이 엄청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잘 정리해가지고 제가 대변인 하면서 일기를 썼거든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도 썼는데 그러니까 일기장을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리얼한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수위를 잘 조절해가지고 다듬어가지고 어차피 군도 떠났으니까 이제 대변인 아니잖아 이제 언더 대변인을 해보는 거죠. 예. 초계기로 다시 돌아가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일보 기사가 나오고 대응 지침은 폐기 검토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군 수뇌부는 폐기되는 순간 그냥 군복을 벗는 게 나아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